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구화. 가해자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1장. 왜 비슷하게 느껴질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분위기나 행동 양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데 느낌이 똑같아요. 이 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괴롭힘은 사람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과 전략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른 가해자에게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괴롭힘의 본질은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가 아닌 특정 행동 패턴의 반복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 고통받고 있음이 명백해져도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이나 기여도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흔히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 합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또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이 두 문장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데 즐겨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들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감정을 왜곡하며 상황을 개인의 해석 문제로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와의 대화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미와 의도를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해석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고통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해석의 산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3장. 기준이 계속 바뀐다. 가해자의 또 다른 특징은 일관성 없는 기준입니다. 그들은 어제는 분명히 옳다고 했던 일을 오늘은 틀리다고 하거나 어제와 전혀 다른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가 갑자기 변경되고 업무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며 심지어는 평가의 잣대마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논리적인 이유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혼란은 언제나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피해자는 바뀌는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결국 더 큰 혼란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피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4장. 사람을 고립시킨다. 가해자들은 직접적인 언어적, 신체적 공격 외에도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따돌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 정보를 늦게 전달하거나 아예 주지 않아 업무 진행을 방해합니다. 중요한 회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며 소통을 줄입니다. 또한 다른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겉으로는 눈에 띄는 폭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매우 은밀하고 치명적입니다. 피해자는 업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됩니다.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동료들과의 지지 체계가 약화되면서 피해자는 스스로 조직 내에서 불필요하고 소외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스스로 조직을 떠나게 만들거나 가해자의 통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꺾고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합니다. 5장. 감정을 이용한다. 가해자들은 종종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감정적인 압박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거나 너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말들의 진정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가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의 행동을 조종하려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 표현의 자유를 잃고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감정 조작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6장. 반복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반복성입니다.
괴롭힘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가해자의 괴롭힘 행동은 지속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바뀌어도 그들의 괴롭힘 패턴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실수가 아닌 의도된 행동 패턴입니다. 가해자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그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성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한 번의 괴롭힘은 불쾌한 경험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반복되는 괴롭힘은 피해자의 일상을 지배하고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가해자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인지하고 나면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특징과 그들의 행동 패턴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분석과 통찰이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다시는 같은 패턴의 괴롭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명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패턴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롭힘은 개인이 아닌 패턴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로써 신기한 나라 직장 내 괴롭힘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명확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건강한 직장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